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24페이지. 자, 우리 주택법의 용어 계속 이어서 보죠. 자, 52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근데 4번에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우리 주택법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파트 중에 하나죠. 하여튼 조합이라는 게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이에요. 이 조합이 우리가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 중에 하나죠. 그럼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거기서 많은 수 하면은 적어도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을 마련 동그라미,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동그라미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에 조합을 말한다. 그럼 주택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마련한다는 게 뭐예요? 마련한다는 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받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건설회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요. 여러 명이서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자. 아파트 직접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거를 마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여러 명이 혼자서 아파트 못 짓잖아요.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받거나 즉 마련하거나 또는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주택조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 지역 동그라미. 그 다음 쭉 내려가셨고 동그라미 2번에 직장주택조합, 직장 동그라미.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동그라미.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요 세 개를 우리가 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건축조합은 무슨 조합이요?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하려고 만든 조합이지 주택법에 따라 만드는 주택조합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주택조합이 아니고요. 주택조합은 딱 세 개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자, 그럼 지역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읍시다 만드는 게 지역조합이죠. 그리고 지역의 구분, 그 기역부터 맨 밑에 지역까지, 그게 9개죠. 9개.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도 단위예요. 도. 우리나라에 있는 도가 몇 개 있어요? 9개 있다니까요. 전국 8도에다가 제주도 해갖고 9개 도 단위로 끊는 거죠. 그 기역번. 서울하고 인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기도. 경기도로 딱 끊는 거고요. 니은번에 대전하고 세종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충청남도. 충청남도로 끊는 거죠. 충청북도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충청북도. 쭉 내려와서 시옷. 부산하고 울산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상남도. 경상남도로 끊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제주도까지, 그게 9개 도 단위를 얘기해요. 도 단위로 끊어갖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게 지역조합. 그다음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대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이게 옛날에 저 70년, 80년대 강남 한창 개발되면서 방송국이나 신문사 이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그래서 강남에다가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고 막 그랬죠. 대표적인 게 현대아파트예요. 현대아파트. 그래서 직장조합도 있고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합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 세 개를 주택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하셔갖고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예요. 저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딱 끊고요. 그 아파트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설도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 그 아파트 단지인데, 다만 다음의 설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말은 별도로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한다. 이제 별도의 단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럼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의미는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이다. 얘기죠. 자, 우리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데요. 그 중간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가 놓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고속도로 뚫리면 건너다니기 어려졌죠. 이때는 각각 별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 같은 거라도 별개 단지가 돼서 별도로 관리비도 받고 별도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1번이 한번 보면 되고 2번 폭이 20m 또는 20m 이상인 일반 도로. 그럼 일반 도로는 폭 너비가 20m 이상 돼야 별개의 단지로 본다. 얘가 25일 때 22, 25, 27 다 정답. 그래서 완전 잘 물어봐요. 일반 도로 폭 얼마 이상? 20m 이상. 자, 그런데 3번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얘는 여태까지 한 번은 안 물어보다가 30회 때는 얘가 정답이었어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8m 이상. 왜 8m요? 이제 감 잡았어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니까 글자 수만 딱 세면은 8. 그래서 이거 30회 때 물어본 거는 땡큐 한 거죠. 땡큐.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글자 수만 세면 되고, 그 위에 일반 도로 일자 따갖고 10m 있으면 딱 좋았는데 10m가 아니고 20m 이상입니다. 그게 문점이에요. 20m 이상. 왜 20m요? 2번. 그래서 2번이니까 20m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일반 도로 20m 이상 되면 별개의 단지로 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볼까요? 그 주택단지의 시설로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얘들도 그냥 꼬박꼬박 물어보죠. 올해도 또 기출지문인데, 자,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 주택이라는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시설이나 설비.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짜미춘. 그 다음 밑에 건축 설비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있죠. 승강기, 현관, 로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대시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 이게 한 20개 정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완전 많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다 빠졌죠. 거기다 하나만 쓸까요? 경비실 이런 것들 다 부대시설입니다. 그 다음 하루 이번에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 생활복지나 편리를 위한 다음의 시설. 그 입주자 사람을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상가 있죠. 뭐 슈퍼라든지 미자원 이런 거 있는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노인정이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한 10대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대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구분할 수 있는지 잘 물어봐요. 그럼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복리시설은 입주자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름에 사람 들어가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 할 때 어린이, 유치원 할 때도 어린이, 주민운동시설에 주민, 노인정 할 때 노인. 사람 들어가면은 다 뭐냐? 부대시설, 아니 복리시설. 그런데 한 개 조심할 게 있죠. 우리 쓴 거 경비실 또 경비 아저씨 있다고 이거 복리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경비실은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경비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다. 자, 아무튼 약속해갖고 경비실은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그래서 오늘 이거 배운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 보면 부대 딱 한 번 하면은 안 까먹겠죠. 경비실. 요거 빼고 사람 들어가 있으면 다 복리시설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가로 5번에 간선시설. 자,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밑에 줄 안에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밑줄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기간이 되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 이제 근간이 되는 도로가 있죠. 그래서 사업 주체 여기다 아파트 단지 건설해요. 아파트도 짓고 부대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 이런 것들 설치해 갖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 단지만 조성해 놓고 끝나면 안 되죠. 이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 이 진입도로 같은 거. 이게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 주는 시설,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기간이 되는 도로 밑에 지하에다가 공동구라는 거를 설치하겠죠. 공동구 우리 다 배웠네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 공동구 안에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공급해 줘야 되니까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 주는 부분, 이 끌어온다 그러죠. 연결해 주는 부분, 이거를 다 통칭해서 간선시설. 그래서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간선시설이라고 하죠. 간선시설. 넘어갑니다. 7번에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거다. 그렇죠? 공동주택 용지를 말한다. 일단 첫 번째 단독주택 용지다 그러면 틀려요. 단독주택 용지가 아니고 공동주택 용지예요. 공동주택 건설하는 땅인데 공공사업이다 그랬으니까 공공사업이 다른 말로 공익사업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그 땅을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국민주택 건설사업 밑줄 또는 대지조성사업인데 자, 국민주택 건설한다고 다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 뒤에다가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해서 국민주택을 건설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그 땅을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 뒤에 공공사업 주체가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사업하면 그 땅이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택지개발사업도 다 수용하는 사업, 그거 신도시 개발이죠. 3번의 끝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게 28회 때는 정답이었어요. 다 수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나마 우리 배운 거고 밑에 6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도 가로에 시행자 수용 또는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그럼 우리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있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땅은 공공택지다 그러면 틀려요.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무조건 그래서 공공택지는 다 뭐 하는 거냐?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그 땅을 공공택지. 그 다음 8번으로 합니다. 공구. 공구는 공사구간을 줄여갖고 공구라고 하고요.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거다 그렇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이 말이 별도로 공사하는 구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도 공사하려면 착공신고부터요. 공사가 다 끝났으면 사용검사 받고 사용합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이게 별도로 공사하는 구간인데 자, 박스 1번 좀 옆으로 와서 6m 또는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하래요. 그래서 기역번의 주택단지의 도로, 니은번의 주차장 이런 거 설치해갖고 경계 6m 이상으로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또는 이상으로 할 것. 적어도 300세대 이상 공사관 나누는 건데요. 자, 그러면 딱 기준이 600세대죠. 600세대 아파트 단지 건설 대규모로 건설하니까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1공구, 2공구 공사 구간을 나눠서 각각 이제 공사해서 분양할 수 있게끔 분할 시행할 수가 있다 그래요. 공사 구간 나눠 갖고 할 수 있는데 자 600세대니까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 자 그래서 600세대 이게 기준이죠. 요게 그냥 맨날 물어보는 원점.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300세대 이상 공사관 나눠갖고 각각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 이상 공사관 나눠서 사업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9번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별표. 자, 리모델링 개념도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개념이죠. 리모델링 고쳐 쓰라는 건데요.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 박스 1번 대수선 밑줄.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대요. 대수선이 뭐였어요? 대수선이란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구조를 고치면서 대수선할 수가 있대요. 자, 이 대수선으로 할 때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10년 딱 쓰세요. 10년만 지나면 아파트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사용검사일 또는 밑에 줄 끝에 건축법의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동그라미 15년. 자, 이 가로는 다 필요 없어요. 15년이 밑에 줄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의 밑에 줄의 끝에 30% 동그라미 이내에서 바로 밑에 중축하는 행위입니다. 중축하는 행위 밑줄. 그럼 두 번째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대요. 중축. 중축이 뭐였어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린다.
늘린다, 더 짓는다 그랬죠. 더 지으면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데요. 중축으로 할 때는 요건이 세져요. 적어도 15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중축은 무진장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30% 이내로만 중축할 수가 있도록 하죠. 또 동그라미 3번 쭉 끝에 보면 기존 세대수 15% 동그라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밑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 그럼 기존 세대수 15%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50세대 15%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 리모델링 공사비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30평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 공사비만 막 1억 5천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소유자가 다 내라. 그러면은 부담이 커져갖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까지 더 지어갖고 그 일반 분양 대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5%까지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도 인정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자,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개요. 뭐 하는 행위래요? 대손 아니면 중축이요. 개축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대손 아니면 중축.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요건 15년이 지나야 되고 중축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 30% 이내 기존 세대수는 15%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다. 15년 30% 15% 이거 가로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열거한 것은 그게 그대로 25회 때 기출. 그래서 중축으로 할 때 요건들 그거 좀 신경 써갖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의 용어예요. 용어들 그냥 1시간 걸리는 거죠. 1시간. 용어가 그만큼 많아요. 또 중요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 오늘 하고 있는데 건축법, 주택법은 뭐 논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기준. 그런데 숫자가 그냥 쏟아져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숫자만 외우면 점수 따기가 좋은 게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되죠. 뭐 국토법처럼 막 체계에 따른 논리가 들어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단순 암기. 그래서 외우는 거 좋아하죠. 암기는 잘하죠. 암기력 안 좋아요? 그럼 이해력은 좋아요? 이해력도 아닌데 그럼 집중력은 좋을까요? 자,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 하나씩 과정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능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는 뭐 그 정도 하고요. 자, 529페이지. 자,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는데요. 이 주택의 건설 파트까지가 주택법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요.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는 체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하는 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내 건물 짓는 거죠. 건축주. 건축 허가 받아갖고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자기 집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주택 건설 사업에서 분양 팔아먹는 거예요. 주택 건설 사업 주체. 그리고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사업 주체 건설 절차. 크게 이제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설 절차 제목부터 먼저 한번 보면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려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갖고 행정처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얘가 주택법 15조 우리 주택법의 핵심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죠.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볼지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처한테 승인 사인 받는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 이게 핵심.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대로 이제 아파트 짓는 공사 한 3년 4년 공사해갖고 다 끝났어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사용 검사 받고 이제 입주해갖고 아파트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자 이거 받아서 건설하는 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절대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항상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주체다라고 하고요. 원칙은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등록사업자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등록하는 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등록.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중개업 하려면 등록부터 하라고 그러죠. 등록 시군구청장한테 등록하고 중개업 하세요. 왜 등록해요? 국가가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똑바로 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 주택 건설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국가가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사업해라. 이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들을 등록사업자 원칙이고요. 그 언제 등록해요? 연간은 1년간이에요. 1년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 갖춰갖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이 등록사업자가 원칙. 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 처벌해요. 무등록. 2년 2천 처벌해버리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또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대요. 고자들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죠. 비등록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먼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묶어갖고 공공사업 주체. 공공사업 주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이런 거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죠. 따로 등록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목적 자체가 주택 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또 올해도 기출.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땡.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게 한 공익법인, 뭐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이런 공익법인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집 지어주고 고쳐주고 이런 공익사업 하는 거죠. 공익법인.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과 고용자.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조합 아파트 짓는다 그러죠. 지역조합 아파트. 직장조합 아파트 이런 조합 아파트 건설하고요. 고용자는 근로자들의 주택 사원 아파트라고 그러죠. 사원 아파트. 그래서 조합 아파트나 사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등록사업자 이미 등록했으니까 얘들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그래서 1, 2, 3 이 세 가지 개념에 해당하면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9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하고 답이죠. 그 사업계획 승인받아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그래서 절대 건축허가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 항상 주택법에서는 뭘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사업하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그거를 등록사업자, 원칙이죠. 등록사업자가 원칙. 그래서 가로 1번 등록 의무라고 그래요. 등록 의무. 연간 동그라미 연간 1년간 가로는 필요 없어요. 1년간 단독주택 20호 동그라미 공동주택 20세대 동그라미 도시형 생활주택은 밑에 30세대인데 그거까지만 됐고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10,000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래요.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10,000제곱미터 이게 그대로 숫자 26회 때 기출이죠. 20만 이거 딱 가로 비워놓고 숫자 물어본 게 26회 때. 자, 그런데 단서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안 한대요. 그 박스에 1, 2, 3 세 개 묶어갖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공공사업 주체. 또 동그라미 4번은 끝에 공익법인. 동그라미 5번 주택조합 밑줄. 6번에 고용자 밑줄. 그래서 얘들은 가로에 등록사업자와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묶어갖고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 이게 사업 주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래요. 주택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은 다음 과정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하고요. 자, 쭉 넘어갈게요. 549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549페이지. 자, 그럼 이제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중간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나오죠. 그래서 요 건설 절차,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얘가 주택법의 핵심 제도.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얘도 그냥 타이틀 보세요. 27, 28, 29 안 물어봤겠어요. 29, 30, 31. 그냥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승인 2문제인데요. 26회 때 4문제나 나왔어요. 주택법 7문제 중에서 4문제니까 그냥 여기에 올인해요. 사업계획 승인. 자, 요게 주택법에서는 핵심. 그러면 이제 집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단독주택 건설 사업은 3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대지 조성 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주택법을 적용해서 사업계획 승인. 그럼 반대로요. 29호, 29세대 이하로 짓는 것은 그거는 건축.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거니까 건축법에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그냥 건축법. 주택법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법을 적용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 이걸 집단적으로 건설한다고 그랬죠. 집단적. 그리고 얘는 앞에다가 연간자 붙이면 또 틀려요. 이건 연간이 아니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짓는 거죠. 연간은 뭐에서 봤어요? 연간은 우리 좀 전에 봤던 등록사업자로 등록하는 대상.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연간이 아니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개념 비교해 보면, 자, 예를 들어 갖고 A가 내년도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21년도에 1월 달에 주택 열채 지어갖고 분양하고요. 팔아먹고 저 6월 달에 가서 또 열채 지어갖고 분양하고요. 12월 달에 열채 지어갖고 분양하겠다. 자,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A가 있어요. A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등록해야죠. 1년간 30호, 연간 2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하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등록 안 하고 하면 처벌해요. 등록해야죠. 그럼 등록하고 1월 달에 10호 주택을 지어요. 10호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건축허가. 허가 받아갖고 열채 지어갖고 팔아먹는 거죠. 이 소위 뭐 집장사 한다 그러죠, 옛날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10호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이것도 건축허가. 허가 받아갖고 열채 지어갖고 분양. 12월 달에 10호 지어요. 이때는 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이것도 허가. 그래서 얘는 한 번에 10채씩밖에 안 지니까 다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 이걸 집단적으로 건설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규모가 안 되면 그냥 건축허가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그러면 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누구한테 승인 받는 거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주택 건설하는데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이상, 3만 평 이상 크게요.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평 미만, 비교적 소규모로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럼 이상, 미만 나눠놨는데 이거 어디서만 달라요? 자, 우리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이 누구예요? 시장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갖고 시도지사. 그러면 10만 이상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미만일 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10만 이상, 미만 관계없이 그냥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아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요. 도에서 나눠지는 거죠. 10만 미만일 때는 그냥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승인 받으면 되는데 이상일 때는 시장 원수가 아니고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그래서 도에서 구분합니다. 10만 이상일 때 도지사, 미만일 때 시장 운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승인. 그러면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 될 수 없는 게 구청장이죠.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구청장은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그럼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한다. 이게 국책사업. 공공주택 건설한다 그러죠. 뭐 공공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는 돈 안 되니까 민간이 절대 안 짓죠. 그러니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짓는 거예요. 이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같은 거 건설할 때는 국책사업이니까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모 그리고 사업 주체에 따라서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는지 승인 대상, 승인권자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죠. 549페이지 맨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다음에 정하는 호수 이상 주택 건설 또는 만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밑에 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밑에 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연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사업하는데 다음에 호수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30호 동그라미 30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또 50호래요. 50호 동그라미 50호 이상. 그래서 기획번은 길어가지고 잘 안 물어봐요. 니은번 건축법에 따른 한옥 밑줄. 그럼 한옥 건설 사업은 30호가 아니고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또 2번에 공동주택 30세대 동그라미. 그런데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또 50세대 동그라미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 받으래요. 그래서 기획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그 밑줄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이거 무슨 주택이었어요? 얘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원룸형 주택은 해당 사항 없고 그냥 원칙대로 30세대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요건을 갖추면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얘만 갖고도 물어볼 수 있죠.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대지 조성할 때는 만제곱미터 이상 1, 2, 3, 4, 5 다 물어보기 좋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원칙, 사업계획 승인권자,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이상 밑줄 일 때는 그 밑에 줄에 시도지사 밑줄, 시도지사 또는 밑에 줄의 끝에 대도시의 시장 밑줄, 대도시장에게 승인받고요. 동그라미 2번에 쭉 옆으로서 대지 면적 10만 미만 밑줄,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끝에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 미만일 때 특광시장, 군수. 절대 승인권자 될 수 없는 게 누구라고요? 구청장 X. 그 다음 예외,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26회 때 그냥 단독 기출이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만 봐요. 국가와 토지주택공사 밑줄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요. 자, 여기다가 지자체, 지방공사 끼면 또 틀려요. 그냥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 딱 두 명만 국책사업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 옆에 이제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 3번 공구별 분할 시행.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고개 밑에 600세대, 600 동그라미 별표,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럼 공사관 나눠갖고 각각 분할 시행해서 건설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600세대, 자 얘가 28회 때도 정답, 30회 때도 정답. 아주 완전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그래서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109, 209, 공사관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럼 600세대니까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판이니까 300세대 이상.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 600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0, 그게 핵심.
자, 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554페이지. 자, 10번 볼까요? 10번.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공사 시작하는 것을 착공한다 그러죠. 착공.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받았대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동그라미 5년 내 착수. 5년 내 착수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아파트 단지를 하나 건설하니까 규모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크다. 규모 자체가 큰 거니까 착수기간 5년 주는 거예요. 5년 내 착수. 5년 내 착수. 그런데 자, 옆 페이지 가볼까요? 12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그 취소 옆에다가 임의적 이렇게 쓰세요. 임의적. 얘는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밑에 줄 할 수가 있다. 밑줄 할 수가 있다. 이게 또 재작년에 해야 된다였고 틀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대요. 언제? 그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가 10번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아우 또 10번을 위반해서 그게 뭔 말이냐 또. 그게 한마디로 좀 전에 봤던 5년 내 착수. 근데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이게 건축허가하고 달라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 건축허가는 건물 하나 짓는 거니까 2년 내 착수기간 2년 주죠. 안 하면 그냥 허가 취소해갖고 아예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니까 규모가 크죠. 착수기간 5년 줍니다. 5년 내 착수 안 한다고 반드시 취소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다. 왜요? 아파트는 선분양한다고 그랬죠. 선분양. 이미 다 분양했는데 착수 안 했다고 취소해버리면 그 선분양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후폭풍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취소가 아니고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5년 내 착수. 그럼 착수해갖고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 아파트 짓는 공사. 한 3년 공사하죠.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검사 받는 거죠. 그거를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 떨어지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또 쭉 넘어가 볼까요? 572페이지. 자, 572페이지에 6번 사용검사. 이게 준공검사 개념을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그래요. 자, 하루 1번 원칙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았고 시행하는 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밑에 줄 끝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 밑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예외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등에는 밑에 줄 끝에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밑줄 사용검사권자다. 그럼 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는 거니까 저 사업계획 승인 내준 사람한테 가서 검사받는 게 원칙적인 논리죠. 그래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았죠. 검사도 그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받아요. 그대로 승인 내준 국토부 장관한테 검사 받아라. 딱 맞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검사 받습니다. 시군구청장, 특히 구청장은 절대 승인권자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검사는 또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게 사업 주체 편의를 주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기서 10만 제곱미터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특별시장한테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한테 승인 받죠. 특별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검사는 사용검사는 특별시장까지 갈 거 없죠. 누구한테 가서? 서초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그냥 검사 받고 사용하도록 편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검사 받으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볼까요? 맨 위에 사용검사의 효과. 사업 주체가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가로 5번의 사용 시기. 자, 이게 사용검사 효과죠.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용 검사 받은 후에 이제 입주해 갖고 아파트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요.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5년 내 착수해서 공사 다 끝나면 사용 검사 받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건설 파트에서는 이제 핵심이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살 더 붙여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기초과정 11월 12월 기초과정은 24강이니까 한 강만 조금 더 해갖고 우리 25강에 요 정도. 그래도 국토법부터 주택법까지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 다 훑어봤어요. 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개념들은 싹 훑어봤고요. 요 정도 해서 자, 기초과정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새해 해가 바뀌네요. 2021년 소띠해라고 그러죠. 소띠해. 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그리고 바이러스 하여튼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계속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있는데 신용만 하고 있죠. 아무튼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하여튼 다음 과정에서도 기본서 가지고 봐요. 기본서에다가 다시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에 했던 거에다가 조금만 더 살 붙여갖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1월 달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합니다. 자, 오늘 좀 수업 많이 했죠. 오늘 4시간 5시간 했는데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쉬고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또 건강무소로 기본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